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북한이 환강댐을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방류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을 방류하기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이거는 국제규약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목함지뢰라는 생각입니다. 목함지뢰가 쓸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행여라도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물과 함께 방류한다면 이는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점은 올여름도 이 목함지뢰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건데요. 강에서 물놀이를 할 때 특히 이런 목함지뢰 조심해야 될 겁니다. 북한 정말 여러모로 우리한테 방해되지 않는 측면이 없는 존재라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김정은을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북한이 북한을 제재하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 국무부 어제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탄압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이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미 지무부는 이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리용무, 오국열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명서 국무위 부위원장 등 이 북한 핵심 지도부가 포함된 개인 15명, 기관 8곳 등 제재 대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국과 산하 교도국, 그리고 인민보안부와 교정국, 정찰, 청국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통과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것이고요. 이 제재 대상은 미국 입국이 금지가 되고 미국 내 자금이 동결되며 이제 거래도 중지가 되는데요. 예. 북한으로서는 이미 이런 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올 일도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 네. 김정은이. 예. 네,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런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해야 되죠.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왜 인제 올렸는지 난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네. 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이 20대 첫 국정조사로 실시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우원식 의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국회 어제 이제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의결을 했죠. 예. 재석 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는 7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이제 9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요. 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됐고요. 간사로는 예. 새누리당의 김상훈 의원, 더민주의 홍익표, 그리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각각 선임이 됐죠. 예. 특위 조사 범위는 이제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과 은폐 의혹, 이제 규명과 피해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 크게 세 갈래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최경환 의원이 어제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아마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언론에 이야기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곧바로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이 4.13 총선 패배 책임론의 부담이 컸던 데다가 이 전대 룰과 친박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의 어려움 등 이 출마하더라도 이 당선을 담보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갖는 정치인 부담이 컸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최경환 의원은 어제 전대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당내 개파란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반목하는 일을 좀 없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친박들은 어제 서청원 전 대표한테 이제 가가지고 당장 가서 요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강석진, 엄영수, 윤상직, 박찬 의원들 가서 이제 꼭 나와달라. 마탱이 좀 맡아주셔야겠다.
이런 맏형 대표론을 이제 폈다고 그러죠.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비박 쪽에서는 그 나경원 의원이 또 역할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사실 전당대회 흥행을 본다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네. 하는 게 좋죠. 맞습니다. 사실 저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시기인데 한 달 안 될 거야. 3주 차인데 지금 조용해 하니까 저도 그 사실은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같이 전하려고 예.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조용하니까 네. 그것도 또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차기 지도부 체제 문제 이게 결정이 된 모양이죠? 그렇죠. 비계 의결대로 그 차기 지도부 체제를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다고 하죠. 이 대표와 그 최고위원을 그 선출하고 그 대표 선출의 경우에는 1인 1표제를 이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또 그 모바일 투표 도입도 그 논의했지만 이 친박계 의원들이 그 모바일 투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이런 그 이견들을 제시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유승민 의원도 무슨 얘기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과 표명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다만 과거를 두고 그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이 새누리당이 그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 총선에서 확인됐다면서 그 당의 이념과 노선, 가치 정책을 놓고 그 건전한 경쟁을 하자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 이 당의 개혁에 그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집으로 다시 돌아와 정말 기쁘다. 복당의 소회를 좀 피력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회가 12명으로 꾸려졌네요, 이제. 그렇죠. 네? 그 박지원 이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이죠. 어제 그 11명의 그 비대위원을 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지명을 했는데요. 원내 인사로는 그 김성식 정책위원장, 권은희, 주성영, 조배숙, 신영영 의원 등 그 5명이, 원내 인사로는 이준서 한현택 최고위원, 그리고 정호준 서울시 당위원장, 김현옥 부산시 당위원장, 정준규 내일장애인 행복포럼 대표, 이 조성은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이사장 등 6명이 이제 연구소 이름이 지명됐습니다.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네, 네. 청년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죠. 아, 네. 예. 네. 아무튼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그 국민당 그 최고위원회 이들 그 12명의 그 비대위원 그 지명을 이제 의결을 했고요. 예. 또 자동 해산을 했습니다. 비대위원 가운데 그 이준서 최고위원은 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 조성은 다준다 그 청년정치연구소 이사장은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이제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든 이제 그 안철수 측 의원들이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된다.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예. 좀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역시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의총을 열고서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전대 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요. 또 차기에 있어서의 당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복당 인사 7명의 이른바 신고식도 치러졌는데 자, 오늘 이런 정치 현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을 지내셨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지금 좀 잠깐 다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요새? 아, 네,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예.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로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죠? 사실 의원총회는 당원 단계에 의하면 의결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네. 그냥 다수 의견이 단일성 지도 체제로 가자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감안해서 아마 비대위가 의결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는 거 최고위원 따로 뽑고 당대표 따로 뽑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네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이른바 친박 쪽에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사실은 처음에 친박 쪽에서 이거를 하자고 얘기를 꺼내서 한 달 전쯤이죠. 그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뭐 당무를 거부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소위 3자 회동이라는 거에서 이게 일종의 내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많은 의원들이 아니 왜 세 사람이 이걸 결정하냐 무슨 권한이 있냐 막 이렇게 반발하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친박이 이걸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그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하고도 아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바일 투표는 결론이 안 내려졌다 그러더라고요. 모바일 투표는 찬반 양론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투표도 허용하자라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바일 투표 너무 복잡해서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연세되신 분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공휴일날 치르니까 젊은 분들, 직장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이 우리 당 지도부를 뽑는 거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 예. 그분들에게 현장에 나올 사람은 나와서 투표를 하고 현장에 못 나오는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선택지를 하나 더 주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지 오히려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또는 뭐 다른 일 때문에 현장에 못 나오는 분들에게 모바일 투표를 막아버리는 거 이게 오히려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 논리는 좀 납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의총에서 복당 조감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 친박 쪽에서는 사과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사과는 물론 안 했고 개파가 아닌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새누리당 뭐 지금과는 달라져야 된다 노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어떻든가요?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람들도 있던데요.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친박 중에 일부 강경하신 분 몇 분이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처음에 꺼냈지만 또 여론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나서 그분들도 그 주장은 더 이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을 주지 않은 당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논란 자체는 없었고요. 두 가지 얘기했죠. 화합과 개혁. 화합에 대해서는 과거 아픈 기억에 매달려 싸우고 갈등과 분열로 가면 우리 당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먼저 화합하자.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 아니냐. 개파 갈등에서 벗어나서 당의 미래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어떤 노선으로 갈 건지, 어떤 가치와 정책을 추구할 건지 이런 것을 두고 우리 당 내에서 건전한 경쟁을 하는 그런 당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 나부터 앞장서겠다. 여기에 심지어 친박 의원님들도 많이 박수를 치시던데요. 뭐 이혜원 의원께서도 당연히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죠? 예. 아니 이건 뭐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요, 참 최경환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대표 경선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청원 전 대표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친박 쪽에서. 네네. 이혜원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이제 최경환 의원님께서 왜 불출마하시나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자신의 불출마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당내 개파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반목하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전당대회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공감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최경환 의원이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 최경환 의원님 친박 좌장이시잖아요. 근데 친박들이 A를 내려고 그랬는데 A가 불출마하니까 B라는 식으로 뭐
닭 대신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려가서 또 누가 출마해달라, 우리 개파가 당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하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불출마하겠다는 최경환 의원님의 얘기하고도 엇박자가 나는 것 같거든요. 아, 이미 이제 고사하신 서청원 대표도 보면은 고사를 하신 이유가 특정 개파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저거, 이런 식으로 하는 행보가 국민들 눈에 볼썽사납게 보일까봐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사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 우리 개파가 뭘 다 해야 되겠다, 우리 개파가 장악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나. 예.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시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우, 정말 제발 이제 그런 거 개파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저기 네. 만일 서청원 전 대표가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유,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서청원 대표 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영향력도 있으시고 조직도 있으시고 그러죠. 예. 근데 또 이제 국민들이, 왜냐면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당 조직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이제 친박 패권주의 이거 좀 이제 제발 좀 그만둬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추경 얘기 잠깐만, 경제통이시니까 네, 워낙. 감사합니다. 그 추경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교육청 업무로 되어 있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누리과정은. 예. 그래서 교육청이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교육청이 이미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곳이 있는데, 예. 편성을 안 하고 버티는 곳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중앙정부가 이걸 대주기 시작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국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셨는데, 처음에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브렉시트가 터지자마자 바로 나왔거든요. 예.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때 재원이 마련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한 달 이상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원래 사실 이런 일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전공법인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굉장히 우회하는 일종의 편법이라도 할 수 있는 이상한 방법을 하니까 다들 말이 많았잖아요. 예. 오히려 그냥 추경으로 하지,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걸 추경으로 안 한다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브렉시트가 터지니까 추경을 한다 이래서 다들 처음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불안정해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경은 전혀 브렉시트에는 일원도 한 푼 배정을 안 해요. 예. 그냥 구조조정 대책인 거예요. 예. 이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래밖에는 어차피 세수가 10조 이상 더 거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계획보다. 예. 그래서 돈이 남아서 사실 이걸 추경으로 쓰는 게 맞다, 이런 논리라면 브렉시트와 무관한 추경이라는 것까지는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예. 구조조정의 재원을 그렇게 아. 정상적이지 않은 전공법이 아닌 하는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법보다는 재정으로 투입하는 이쪽으로 추경이 가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구조조정의 재원은 이런 한 푼도 추경해서 안 되고 그냥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대책에만 모두 쏟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여요. 예. 그리고 야당은 추경 처리하고 청와대 서별관회의 진상조사를 연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조선업이나 이런 구조조정에 지금까지 엄청난 수십조를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예. 동안. 근데 올해 또 당장 지금까지 쏟아부은 건 다 접어두더라도 당장 올해 한원 발권력 동원해서 11조, 추경으로 10조, 20조가 넘는 국민 부담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한 해 부채 비율이 7,300%나 늘고 적자가 5조 5천억이나 는 이런 정말 부실 기업을 자기 국민들한테 재무 상태를 속였고 우량 기업이라고 포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정말 국민들이 기가 막혀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던
국책금융기관들 이런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고 또 돈만 20조 올해 또 붓는다? 지금까지 수십조 분 게 전혀 구조조정에 도움이 안 됐던 거는 이런 국책기관들의 행태를 고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만 부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구책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니 돈 주세요 하는 건데 이렇게 할 때니라는 말씀을 여태까지 다 어겨오셨는데 어떻게 또 이번에 잘하겠다는 말만 듣고 또 20조 원이나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20조 주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밑빠진 것부터 해결을 해야 물을 더 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을 더 붓기 전에 밑빠진 것부터 해결하자. 이게 구조를 개선하자는 얘기니까 꼭 누구를 잡아내서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잘못된 구조는 개선해야죠. 밑빠진 독에 밑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물을 더 붓겠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브렉시트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파급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심해도 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계 전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브렉시트 직후의 금융시장 충격은 당연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브렉시트가 촉발한 불확실성이라는 건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 경제에서 제일 나쁜 게 불확실성입니다. 예. 제일 좋은 건 호재고 그다음 좋은 건 악재고 악재보다 더 나쁜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브렉시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건데 예. EU 체제가 지속될 건가 아니면 도미노 탈퇴가 될 건가 예. 영국과 EU의 이 관계 정리가 몇 년을 끌 거며 어떻게 귀결이 될 건가 이 수많은 불확실성의 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는 끊임없이 멍들고 악재가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실물만 하더라도 우리가 영국하고는 뭐 전체 교역량의 1.4%밖에 안 돼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 영국과 당장 굉장히 교역 규모가 큰 중국이 타격을 받죠. 예. 중국은 영국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 관련이. 예. 그리고 당장 일본이 저렇게 타격을 받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일본, 중국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만큼 두 나라가 우리 알겠습니다. 교역 상대국으로 큰 나라거든요. 예. 이 두 나라가 타격을 받는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왜 안 받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내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일반적으로 목요일 아침 차가 제일 덜 민들린다고 하는데요. 목요일이. 자, 지금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시 39분 31초 지나고 있는데요. 나성수 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밀리지 않는데요. 평소 출근길보다는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데 상계교 진안 지점에 사고 있습니다. 수렵 고가차도에서 마들 지하차도까지 밀리고요. 다시 월릉교에서 성동교 구간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40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밀리는데 이 구간은 3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 5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심 진입하는데 달래내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아침 7시경에 속보로 뜬 얘기죠.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 말입니다. 이 성폭행 혐의로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속 구단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일단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앞으로 그러고 어떻게 될까요? 메이저리그 전문가시죠. 야구 해설위원이신 데니얼 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6월 중순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18일 경에 이제 피츠버그 파이러츠 구단이 시카고 원정이었습니다. 예. 이날 낮 경기가 있었는데 낮 경기를 치르고 현지 시간으로 10시쯤에 예. 한 여성이 강정호 선수의 초대를 받아서 호텔 밤 방에 10시입니까? 아침 10시입니까? 저녁 10시죠. 저녁 10시. 예. 네. 낮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저녁에 좀 한가했었던 것으로 보이시고요. 예. 범블이라는 데이팅 남녀의 만남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고요. 이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은 10시쯤에 초대를 받아서 갔고,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준비해 왔던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본인은 알고 보니까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입니까? 이틀 후입니까? 이틀 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29일이면 이제 10일이 지난 다음에 간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지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죠. 앱이라는 게, 제가 어제 신율의 시사탕탕 YTN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미국 현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어를 제공한대요. 앱은.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국적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네,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예. 피츠버그 현지 언론에서도 강정호 선수가 영어가 아직 실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교포일 여성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국적이라든지 또는 백인 분이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틀 후에 병원에 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호텔 가가지고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이프키 테스트도 받았지만. 예? 네. 근데 10일 후에 그러고 신고를 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또 한참 있다가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강정호 선수 본인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러츠 구단은 상당히 좀 빠른 시기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카고 지역 일간지에서 이게 밝혀졌는데, 일단
정확히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선수 본인은 한참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정호 선수가 어제인가요? 출전을 했죠. 대타지만은. 네. 그죠? 네,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안타 쳤죠. 네, 쳤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선수를 기용을 했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 피츠버그 구단은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은 강정호 선수가 아직 체포된 적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만 공식으로 경찰 당국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 조사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듣고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중계를 가한다든지 일단 선수 편에 있는 거죠. 하지만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구속영장이 발급이 된다든지 이렇다면은 이제 구단이 좀 움직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사 중일 뿐이고 체포된 적도 없었고 해서 일단은 선수 편에서 선수를 계속 기용을 해주고 또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는 큰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성폭행 혐의를 받은 선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혐의가 확정이 된다든지 또는 체포가 됐다라든지 그럼 이제 문제가 다르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이제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법적 처벌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문제가 다른데 지금까지 구단이나 아니면 경찰도 지금 아주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시카고 경찰이. 그죠? 네.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이고 또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정호 선수,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심각한 상황이죠. 예. 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단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그렇고 주시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 선수들한테도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스타급 선수들한테는. 네, 항상 있죠. 예. 구단에서도 네. 사실 강정호 선수가 이거는 어떻게 됐든 이게 만일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그건 비난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도 좀 굉장히 조금 더 조심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일단 혐의가 만일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에요. 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메이저리그 지금 강정호 선수의 소속팀은 방출을 하겠죠? 퇴출. 네, 방출은 네, 예. 당연해 보이고요. 예. 방출하기도 전에 이미 지금 여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혀지면은 가정을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예. 제가 보니까는 일리노이 주 법에 의하면은 최소 6년 징역이 되거든요. 주어지거든요. 굉장히 중범죄죠. 예. 네. 최고 30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퇴출 또는 방출 이런 건 당연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는 야구 선수 강정호의 삶은 거의 끝이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야. 네. 근데 미국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일을 겪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강정호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평이 어땠습니까? 평범했던 야구 선수였습니다.
예, 그 나이 20대인데 아직도 네. 나쁘지도 않고 나쁜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예, 예. 물론 뭐 본인의 개인 삶은 있었겠죠. 예. 그런데 문제를 일으켰다라든지 아하. 뭐 나쁜 소문이 돌았다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고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거라고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향후의 일정이요. 향후 일정은 일단 경찰이 모든 증거 또는 뭐 증인들의 뭐 증언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정보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강정호 선수에게 두 가지가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구속 영장이 발급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진으로 몇 월 며칠 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어느 그 지역의 그 법정에 출두를 하라고 통보가 갈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고 그때는 이제 법적인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전문가죠. 다니엘 김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